만물유래 전설야담은 흥미로운 역사 설화와 단어원의 안내자입니다. 전설야담, 거짓말이 죽을 사람을 살리다. 얌체오원.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김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막연하게 잘 되리라는 헛된 생각으로 노력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지라 아내 혼자 상밀해서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아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같이 노력하여 남들같이 살아보자고 애원했는데 그때마다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이제부터 그렇게 하리다. 하지만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김씨는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생활은 갈수록 공공해졌고 한 번은 여러 날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아내가 일을 못해 나흘째 되는 날에는 급기야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이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마을에서 잘 사는 최 씨 집으로 찾아가 곡식을 한 대만 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리쌀을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러나 최 씨 집 부인이 먼저 구워간 것도 갚지 않고 또 구워달라고 한다며 얌체라는 핀잔만 주었습니다. 얌체는 한자어 염치에서 비롯된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만 해서 얄미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염치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염치가 얌치를 거쳐 얌체로 오형이 변했는데 긍정적인 의미인 염치의 철자가 얌체로 바뀌면서 정반대 부정적인 뜻으로 바뀐 특이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최 씨 부인이 김 씨 부인에게 얌체라고 쏘아 붙이자 김 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타른 채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 씨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부인은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속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듭 묻자 김 씨 부인은 양식이 떨어져 최 씨 집에 보리쌀을 꾸러 갔던 일을 말하고 자신은 이제 굶어 죽든지 목을 메어 죽든지 할 것이니 알아서 잘 살라며 쳐다보지도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아내가 죽을까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이제부터 착실히 살겠다고 말한들 믿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말했던 공연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 씨는 어떻게든 아내가 죽는 일을 막으려고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어제 돈 빌리러 찾아갔던 생질집이 마침 떠올랐습니다. 비록 허탕치고 돌아왔지만 생질이 그 고을 좌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김 씨는 그 일을 잔뜩 부풀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됐다오. 내 생질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공부만 하더니 나라에 공을 세워 경상도 감사가 됐다지 뭐요. 그러니 우리가 굶어 죽기야 하겠소. 누이의 아들이 삼촌인 자기를 외면할 리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허풍을 쳤을 때 문 밖에 김 씨 부인이 양식을 꾸러 갔었던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편에게 김 씨 부인이 염치 없이 또 양식을 꾸러 왔기에 거절했다고 하자 최 씨는 다만 몇 대라도 주워 보내고 다음에 일이나 시키면 되지 그렇게 몰인정하게 보냈냐며 보리 한 마를 떠가지고 직접 김 씨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씨 조카가 감사가 됐다고. 문 밖에서 들으니 김 씨가 아내에게 생질이 경상 감사가 됐다고 하는지라 최 씨가 깜짝 놀라 이제는 자신이 김 씨 신세를 많이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갔던 보리 한 마를 쏟고 자루에 쌀 한 마를 담아 다시 김 씨의 집에 왔습니다. 대로 주려다 10배에 해당하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최 씨는 김 씨를 불러 방문을 열게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들으니 아까 자네 부인이 내 집에 와서 양식 이야기를 했다더군. 뒤늦게 아내가
빈손으로 보냈다며 너무 야박했다고 후회하기에 내가 쌀을 가지고 왔네. 최 씨는 쌀자루를 건네주면서 김 씨에게 이후에도 양식이 떨어지면 언제든 빌려줄 테니 갖다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감격하여 연거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영문을 모르고 고마워했지만 사실 최 씨가 갑자기 그렇게 후하게 대접한 데에는 남모를 까닭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 씨 아버지 산소위가 명당이라는 말을 들은 고을 원님이 장차 자기 조상묘를 이장하려고 치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치표는 살아있을 때 몇 자리를 선택하여 표적을 묻고 무덤처럼 만드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봉변을 당했으나 본세 있는 원님이 하는 일이라 막을 수가 없어 최 씨는 원통하게 여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 씨의 생질이 감사가 됐다니 이 기회에 김 씨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최 씨는 김 씨에게 갖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최 씨는 어느 날 김 씨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 씨가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보니 귀한 음식이 가득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김 씨에게 최 씨 부부가 번갈아 술을 권했습니다. 김 씨가 얼큰하게 취하자 최 씨가 조심스레 산소 이야기를 꺼내며 원님의 일을 막으려면 김 씨가 힘을 써주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김 씨가 황당해하자 최 씨가 겸손해하지 말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감사의 외숙이니 부당한 말이 아닌 바에야 감사께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아내에게 생질이 감사가 됐다고 거짓말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네. 최 씨의 당부에 김 씨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예부터 남의 묘 위에 묘를 쓰지는 못하는 법이니 그 억울함을 감사에게 제대로 호소할 수만 있다면 그로써 죄를 묻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 최 씨는 자신이 한번 감령에 가서 부탁해 보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함께 가세. 최 씨가 셰뿔도 단숨에 뽑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서두르자 살짝 당황한 김 씨는 혼자 가서 감사를 만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최 씨가 감령까지만 같이 가고 감사를 만날 때는 김 씨 혼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고집을 부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와 최 씨가 함께 감령으로 나가 수문군에게 감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문군이 주소 성명을 묻고 이어 감사와 잘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최 씨가 먼저 아주 당당한 얼굴로 김 씨를 가리키며 수문군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감사님 외숙이시라네. 최 씨의 돌발적인 말에 김 씨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제 와서 사실 감사와 아무 인연 없다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어쨌든 들어가 감사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말하든 죽이기야 하겠느냐는 생각에서 잠잡고 있었습니다. 수문군은 김 씨가 감사의 외숙이라는 말을 듣자 허리 굽혀 예를 나타낸 뒤 잠깐 기다리라 말하고 감사에게 달려가 외숙님이 오셨다고 알렸습니다. 감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남동녀라서 그에게는 외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숙 아닌 사람이 감히 외숙이라고 거짓말을 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만나보아야 알 일이라고 생각하여 수문군에게 들어오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문군은 다시 밖으로 나와 김 씨에게 들어가시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들어가 감사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친구에게 원통한 일이 있어 감사님께 아뢰려고 하나 별 방법이 없어 무엄하게 외숙이라고 사칭했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김 씨의 호소에 감사가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이는 일은 나중에 할 테니 원통한 사정부터 들어보자. 김 씨는 최 씨 묘소에 관한 일을 소상히 아랜 뒤에 감사에게 다시 죄를 청했습니다. 이 일을 마땅히 소장을 써 올려야 하지만 소인이 그를 잘 모릅니다. 또한 남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내 고을 원님을 헐뜯는 그런 위험한 글을 누가 쓰겠냐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해명에 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소 관계는 내가 내 고을원을 불러 처리하마. 다만 내가 내 외숙이라고 사칭한 죄에 대해서는 응당 곤장 100대를 맞아야겠구나. 그러나 거짓일망정 내 외숙이라 했다는데 차마 외숙을 때리기는 곤란하구나. 오늘은 그냥 돌려보내지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명심하고 돌아가라. 김 씨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윽고 영문 밖으로 나온 김 씨는 한껏 허리를 펴고 큰 기침을 해가며 초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 두고 보지요. 김 씨는 말을 많이 해 목이 마르다면서 큰 술집을 물어 최 씨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 최 씨가 김 씨에게 달려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쩌녁에 원이 치표석을 파가고 그 자리를 흔적 없이 다듬어 놓았다네. 모두 자네 덕일세. 감사 명령에 제까진 원이 감히 불복하겠는가. 최 씨는 그렇게 말한 후 머슴을 부려 싼한 섬을 치러 왔습니다. 김 씨가 아내를 살리려고 한 거짓말이 엉뚱하게 최 씨 억울함을 해결했고 죽으려던 아내를 살린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